벤츠를 믿어보시죠.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제 결정을 해주시고, 좌측 깜빡이가 작동하면서 차가 좌측으로 주차도 해주고. 출차 가능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두이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차량이죠. 얘는 530i는 아니고 EV6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제가 이제 시승 중에 있고요. 그 찰나에 강북전 시장에 김진영 대리님이 또 이 200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이제 200 타보러 가고 있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에 저기 이 200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기 이 200이죠, 200. 200. 뒤가 뭐 좀 허전한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EV6 풀옵션 가격이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딱. 뭐 보조금은 받겠지만. 근데 제 가격이 9,300이래요. 경쟁차인가? 자, 저기 200이 있네. 200. 아. 계속 어제까지 장마인데 비가 그쳤어요. 야, 무슨 샌프란시스코 날씨인데? 야, 좋은데 여기?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자, 벤츠 200. 여기 또 김진영 대리님.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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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5만 뷰 돌파 축하드립니다. 7만 뷰요, 7만 뷰에 벌써? 네, 2, 300. 네, 얼굴이 좋아졌어요. 이 클래스 많이 팔리나봐. 자, 얘는 이제 200. 200. 확실히 범퍼가 좀 단순하네요, 그죠? 단순하고, 헤드램프가 얘는 좀 한 단계 낮은 등급 들어가고. 네, 하이퍼포먼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는 불이 안 들어와요. 위만 들어오고. 위쪽만. 그쵸. 데일라이트가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벤츠는 위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찬가지고, 뭔가 2, 300 보다가 얘 보니까 되게 심플해 보이고, 가나한 느낌이. 진짜 여성스럽네 얘는. 그리고 휠은 얘가 18인치예요. 18인치인데 디자인은 W213 거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폭 자체가 얘는 225예요. 네 바퀴 모두. 그리고 뒤쪽. 뒤쪽도 좀 다르네. 크롬이 더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200. 야, 200. 200. 외관은 뭐 이렇고.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200 요 모델 궁금했어요, 되게. 얼마나 어떻게 또 만들어 나왔을지. 시동 걸리는 느낌은 확실히 예전에 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300 차량에서 느껴졌었던 부분하고 이 200하고 이 공유되는 느낌이 상당히 많아요. 스티어링 휠은 상당히 좀 이렇게 소프트한 편이에요. 굉장히 가볍고, 지금 저속에서 악셀을 이렇게 밟았을 때 확실히 예전에 이 200이나 이 250 타게 되면 이 4기통 가솔린 엔진에 대한 진동이나 소음이 좀 상당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요번 모델은 아주 정숙합니다. 그래도 또 이 녀석은 이제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또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그래서 엔진이 재시동 걸렸을 때 그 ISG 느낌이나 소음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확실히 그 부분은.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520i는 190마력대 정도 되고요, 이 200은 지금 200마력대 200마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확실히 초반 가속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많이 약하고, 그리고 이 좌우 롤 억제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이렇게 가속을 하면서 만약에 차선변을 좀 급하게 한다 하더라도 차량의 움직임은 굉장히 잘 잡아줘요.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반응 속도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예전보다도 이번 세대의 W213 모델서부터 이 핸들링에 대한, 코너링에 대한 느낌이 예전보다 정말 많이 경쾌해졌습니다. 정차를 하고 나서 악셀을 밟았을 때 얘 페달 느낌이 악셀이나 브레이크 페달 느낌이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5 시리즈보다는 좀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컴팩트하게 운전하기 또 좋은 느낌이긴 하지만, 악셀하고 브레이크 페달 느낌이 개인적으로 2,300보다도 훨씬 더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차량을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해주기도 하고, 저속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녀석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모터웨이에서의 어느 정도 좀 초반에 대한 출력 개입이 있기 때문에 초반의 응답 속도는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하지만, 얘가 가다가 이렇게 제가속을 할 때 악셀 눌렀을 때 악셀에 대한 리스폰스는 살짝 좀 굼뜬, 약간 타이밍이 좀 늦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을 돌려서 뭐 좌우 코너링을 갔을 때의 민첩성, 경쾌함, 이런 부분들은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직진에 있어서의 피칭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타이밍이 좀 늦다라는 게 좀 약간 아쉽게 느껴지긴 하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엔진의 소음이 개선이 됐습니다. 확실히 되게 조용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악셀을 이제 좀 깊게 밟아보면 그래도 6천에서 변속이 된 느낌이고 가속 느낌이 답답함은 없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 녀석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모터에서 밀어주는 힘, 모터와 엔진이 같이 밀어주는 힘 자체는 일상 영역에서 저는 부족함 없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엔진의 사운드도 나름 괜찮고, 그래서 주행의 질감에 있어서만큼은 예전에 전세대보다는 정말 많이 개선이 된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주행에 대한 풍조름 차단도 훌륭하고 노면에 대한 소음 차단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200일지라도 주행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이 클래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300과 이 200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520i와 530i에서 인터랙션 바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녀석한테 앰비언트 라이트는 2300과 동일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좋고, 특히 이 녀석은 슈퍼스크린이 없죠. 슈퍼스크린이 없는 상태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만나봤을 때는 딱 적당한 밝기라고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2300에서 슈퍼스크린의 그 능력, 장점은 정말 감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주행했을 때 너무 화려한 느낌이라서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들었지만, 지금 봤을 때 내가 이 200인데 가장 낮은 등급의 베이스 모델인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2300과 동일한 감성을 준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 2300에서 느껴졌었던 앰비언트 라이트보다 이 200에서 앰비언트 라이트 감성이 훨씬 더 우리 운전자의 마음을 더 풍요롭고 고급스럽게 느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큰 이제 승차감을 말씀드리면, 일단 생각보다 이 녀석의 승차감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요철을 지났을 때 작은 요철을 걸려주는 느낌은 아주 고급스러워요, 정말. 하지만 좀 큰 요철을 만났을 때는 차량의 출렁거림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하체 세팅에 있어서의 스포티함은 없고요, 굉장히 좀 평범하면서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인데, 이 출렁출렁거리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억제가 된 듯한 느낌이라서 차량은 굉장히 무거운데 승차감이 소프트하게 세팅되어 있는 차량을 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승차감은 편안하게 느껴져요. 이 300과 이 200하고의 뭐 하체에 대한 구조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세팅 면에서는 확실히 300 AMG는 좀 더 탄탄한 느낌? 그러니까 리본프를 이 요철을 만났을 때 리본프를 얘는 2번 한다고 하면 그냥 한 번 정도면 다 끊어준 느낌인데, 이 2번도 자칫 잘못하다가 2번 하고도 더 출렁출렁거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승차감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하체가 출렁이겠다, 그럼 딱 그 정도 배수에 딱 맞춰서 출렁해주는, 운전자가 생각하고 있는 노면에 대한 그런 피드백과 승차감에서의 피드백은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질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주행에서 좀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 녀석의 타이어 판판비가 되게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휠도 이 200은 18인치가 들어가는데, 휠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너무 좀 평범해서 아쉽다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높은 타이어 평평비로 인해서 이 잔요철도 걸러준 느낌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내 승차감은 좀 편안합니다. 타이어 폭이 225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래 독일의 이 정도 세그먼트 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프런트에 245, 리어 쪽에 275 정도가 적용이 되는데, 이 녀석은 타이어 폭 자체도 완전히 컴팩트하게, 그렇죠? 베이스 모델답게 225 4바퀴 모델은 적용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출력이 아주 센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일상 중에서 내가 이렇게 풀악셀을 밟으면서 주행을 해서 만약에 조금 빠른 속도로 차선 변경을 한다 했을 때도 타이어에 대한 노면 접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이어 슬립이 세게 난다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없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노즈 다이브가 많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차량 차체 사이즈가 딱 이 클래스가 요 등급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저는 사이즈라고 보여져요. 사실 이 사이즈로 봤을 때 트렁크도 540리터로 굉장히 넓고 2열 공간도 나쁘지 않거든요. 벤츠가 외장 사이즈는 그게 크게 안 늘리면서도
실내 공간을 뽑는 기술은 약간 모르겠어요. 현대나 제네시스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공간성도 나쁘지 않고 차량의 밸런스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에 대한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출력은 딱 적당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고속에서 IC 같은 나가서 코너를 좀 돌 때도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 자체는 예전 BMW랑 약간 유사한 느낌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소프트하거든요. 시트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 모델 E클래스에서 시트는 살짝 좀 뭐랄까요, 허리 쪽하고 목 쪽 부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제 체형에서는. 근데 이거는 딱 몸이 쫙 쏙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 너무 좋고, 가죽이 얘가 인조 가죽입니다. 인조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인조 가죽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좀 퀄리티가 높은 가죽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트 포지션도 딱 적당하고 아주 낮은 것도 높은 것도 아니라서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는 괜찮은 시트 포지션이다 라고 느껴질 수가 있고요. 뭐 전반적인 개방감에 있어서도 큰 이슈가 없어서, 그래서 일상주행에 타고 다니기에는 이 200 기본기는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200 등급에 와서는 사실 이제 옵션이 가장 또 문제긴 하죠. 사실 옵션, 그러니까 이 녀석이 옵션이 아쉬운 게 전 딱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는 뭐 괜찮습니다. 이 우드 트림도 딱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싸구려팅 나지 않고 실제로 질감도 나쁘지 않고, 특히 이제 이게 좀 웃긴 게 나파가죽 룩이라고 해가지고 나파가죽은 아닌데 나파가죽처럼 보이게 하는 마법을 좀 부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도 가죽이긴 해요. 나파는 아니지만. 근데 봤을 때 질감 느낌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진짜 나파가 아닌데도. 이 스티어링 휠도 가죽이고, 주행을 할 때 팔꿈치가 닿는 부분들 있잖아요. 암레스트나 도어 트리 이런 데도 인조 가죽인데 가죽 질감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진짜 이게 나파 가죽, 그러니까 이 300과 이 200의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질 정도로의 가죽 품질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대형 스크린 화면, 그리고 이 클러스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예전서부터, 예전에 점세대 이 200이 나왔을 때도 걔는 웃긴 게, 그때는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얘네가 바늘을 넣어줬어. 아날로그를 넣어주고 디지털 클러스 안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이를 두는데, 요번에는 얘네가 스피커랑 HUD에 대한 차이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이제 HUD가 없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스피커도 일반 7개의 스피커가 들어간 벨가트 후반대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쉽지만 그 부분은 튜닝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HUD가 없다는 이 부재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이거는, 만약에 이 녀석 가격이 지금 7,300인데 요 구성에서 만약에 HUD가 있었다? 저는 오히려 그러면은 굉장히 만족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기, 주행에 대한 기본기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HUD가 없는 부분 자체는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이제 벤츠 마이 어플을 깔게 되면은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걸로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꽤나 이게 약간 이제 정말 좀 태블릿 PC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은 상당히 만족스럽고, 특히 이 녀석이 후진을 넣었을 때 이 후방 카메라와 서라운드 카메라의 화질은 진짜 이거는 제네시스보다 좋고요, BMW보다도 좋습니다. 최강이에요, 최강. 그러니까 만약 차량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 고객님들이 이 차량을 탔을 때는 옵션에 대한 부재가 크게 느껴질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통풍도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2열 같은 경우는 공조 시스템은 없습니다. 바람은 나오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봤을 땐 좀 패밀리카로 이 200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겠지만, 그냥 혼자 타고 다니는 거에 있어서 그냥 벤츠 감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벤츠에 대한 주행 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에는 이 200이라는 모델도 그렇게 나쁘지 않긴 다가옵니다. 물론 할인은 좀 해줬으면 좋겠지만.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 200 모델을 또 여기 벤츠 강북전 시장 KCC 김진영 대리님이 또 이렇게 또 차량을 협찬해 주셔가지고 오늘 또 같이 한번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벤츠 E클래스 이 200 모델에서 알아봤습니다. 이 200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출고한 지 얼마 됐죠? 나온 지가? 지금 출고 시작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죠. 3개월 정도요? 예. 지난번과 똑같이 언제나 벤츠는 이 300을 먼저 내놓고, 그죠? 네. 이 200을 내놓고, 좀 있으면 또 260을 내놓을 거고. 여기 고객들 반응은 어때요?
처음에 이제 E200 아방가르드가 네. 아무래도 이전 W213 이 네. 클래스의 그런 디자인, 약간 좀 네. 밋밋함이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차량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2300 AMG 라인이랑 동일한 스타로고 그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네네. 모르겠지만 약간 좀 더 입체적이고 좀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네네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 가격대도 7,390만 원으로 이제 가격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200 아방가르드가 첫 출시를 시작했지만 뭐 추후에 익스클루시브 라인업이라든지 AMG 라인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200 E클래스 모델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스클루시브랑 AMG는 이제 이 250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아마 라인업은 그냥 이 200으로 정해질 거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저희가 예전에 이 250이 나왔는데 그게 네. 단종되고 이 200으로 아, 그렇게. 모델 넘버를 다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음. 예전에 이 350은 이 300으로 모델 넘버를 다시 정해서 앞으로는 요 모델, 요 라인업대로 쭉 나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HUD의 부재에 대해서는 그 고객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근데 23년식, 그러니까 W213, E250 모델들도 아방가르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익스클루시브랑 AMG 라인부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아방가르드는 그냥 기본에 충실한 이 클래스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을 보고 여기 또 이 김준환 대리님한테 또 이 견적 요청이나 그런 거를 하셨을 때 뭐 잘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꼭 토입으로 보고 연락하셨다고 말씀 주셔야 됩니다. 시승도 좀 오래 할 수도 있으실 거고 네. 또 여러 가지 조건들도 좀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토입으로 영상을 보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 벤츠 200 모델 한번 만나봤고요. 총평을 가자면 가격적인 면에서 7,300만 원은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만약 여기서 좀 프로모션을 받고 했을 때 한 뭐 6천만 원대로 만약에 이 녀석을 구매한다 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HUD에 대한 이슈가 좀 저는 크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클래스 라인업들이 아직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 450도 이제 출시가 됐고 이 200 같은 경우도 AMG 라인이라든지 익스클루시브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옵션 강화가 될 거고 그래서 그 모델들도 계속해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모델들이 벤츠에서 사실 벤츠프로에서 야 우리 요번에 이 200 익스클루시브 출시했어 AMG 라인 출시했어 사실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실히 이 딜러사 통해서 딜러사한테 정보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리 한번 시간 나실 때 이 김지영 대리가 있는 KCC 강북정 시장 가셔가지고 한번 차량 상담 받아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은 이 200을 사라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이 클래스 자체를 통틀어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이 200 익스클루시브나 AMG 라인에 대한 정보도 좀 빠르게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번 이 클래스 자체는 제가 200, 300도 타보고 이 200도 타봤지만 이 주행의 기본기에 있어서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젊은 세대 감성을 좀 올릴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200 차량은 그거예요. 사실 정말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막 예민하지 않고 그냥 정말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200 선택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구매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개인적으로 자, 이 200을 사면서 이 200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실 분들은 꼭 구매하시고 만약에 이 200을 사면서 나 2300으로 레터링 바꿔줘라 포매틱 레터링 좀 붙여줘라 이러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200을 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건 있다. HUD가 없으니까 유리는 더 커 보여. 앞유리는 더 커 보여. 아 저는 개인적으로 530i도 이게 있는데 나 이게 너무 무서워. 귀신이 돌리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얘 되게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좀 그래도 안정감 있게 돌려준다. 어떤 차 보면 굉장히 빨리 돌려서 무섭거든. 그죠. 오. 라인 보세요. 정확합니다. 이야. 많이 좋아졌어요. W214 모델 들어오면서. 그리고 출발할 때도 보조 장치를 이용하실 수 그럼 있으시고. 자동으로 파킹이 지금 됐네. 네, 출차 시 사용 가능. 여기 터치하세요. 눌러주시고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제 결정을 해주시고 브레이크 페달 밟고 네, 하고 그다음에 드라이브를 바꾸고 바꿔주세요. 그러면 좌측 깜빡이가 작동하면서 차가 좌측으로 주차도 해주고. 출차 가능합니다. 오. 근데 얘가 극단적으로 돌리긴 하는구나. 네.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꺾어서 가긴 하는구나. 그죠. 근데 아마 앞에 차들이 또 주차가 돼 있으면 또 요 각도를 조절해서 아마 나갈 거예요. 오, 친절하네. 아마 교통 상황이 좀 바쁜 곳에서는 사용하시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그렇죠.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차량을 이제 조향하실 핸들 수 있게. 잡으라고? 네, 핸들 잡고 이제 출발하시라고 신호를 줍니다. 바로 가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좀 좋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 좋지만 이거는 그냥 약간 좀 가끔씩 재미난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 주차 못한다. 그리고 만약에 주차하고 차 빼는 거 혼자 못한다. 그럴 거면 차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 학원 가서 운전을 다시 배우고 오시길 바랍니다.